파이썬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직접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이 없을 때는 PC에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려면 아두이노 IDE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한다는 건 시리얼 모니터가 제공하는 기능만 쓴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통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PC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웠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 쪽부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정보를 보내면 그 정보와 똑같은 내용을 이제 PC 쪽으로 반환을 해 주는데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PC가 보낸 정보, 그러니까 문자열이겠죠. ASCII로 있는 문자열, 스트링이 오기 때문에 이 스트링에 대괄호를 붙여서 PC 쪽으로 다시 회신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리얼을 써야 되니까 시리얼 비긴에서 96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리얼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아두이노의 포트는 지금 COM6, COM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호를 알아야지 파이썬에서 아두이노 쪽에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파이썬도 아두이노랑 통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준비가 일어나야죠. 자, 그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시리얼 포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있는 시리얼 포트 중에서 몇 번을 쓰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 정보, 그러니까 비트를 보낼 때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9600으로 했으니까 아두이노 보드를 파이썬에서 제어할 때 COM6 데이터 레이스는 9600으로 해서 정보를 교환하면 됩니다. 자, 루프에서는 반복을 하는데 사용자가 일단 정보를 보내야 되겠죠. 정보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어떻게 합니까? serial 해서 available이라고 하면 자, PC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정보를 보냈으면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이 serial 버퍼에 바이트가 이제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바이트가 몇 바이트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니까 스트링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가 관리하는 시리얼 버퍼가 계속 있는 경우, 자, 0보다 큰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읽어오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리얼에 있는 정보로부터 리드를 읽어오면 됩니다. 하나씩 정보를 읽어와서 스트링에 채워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읽으면 내가 데이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딜레이를 줘서 약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10m초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조심할 거, 이 딜레이는 읽을 때 단위가 시간이 밀리초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아두이노는 시리얼부터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자, 그 읽은 게 있다고 하면, 자, 코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리드 버퍼가 없으면은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if 해서 string.length. 자, 이 length는 자, 스트링의 길이입니다. 문자열의 길이가 0보다 크다는 건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PC에 뭔가 입력을 했고 그 입력이
아두이노로 전달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이 스트링에 대괄호를 붙여서 다시 리턴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을 또 한번 할까요? 자, 스트링인데 이제 아웃풋을 위한 거는 이 스트링에다가 앞에도 대괄호 붙이고 뒤에도 대괄호를 붙여서 한번 리턴을 하겠습니다. 이건 별 의미 없고 사용자 입력 받은 걸 그대로 돌려줄 건데 구별을 해야 되니까 어디가 인풋이고 어디가 아웃풋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다 됐으면 시리얼로 프린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프린트 라인을 해줄까요? 확실히 구별되도록. 자, 프린트 라인으로 이 아웃풋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저장하고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에러가 끝나면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콜론, 세미콜론이 빠졌었네요. 자, 나머지는 문제 없을 거니까 자,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 현재 우리가 작성한 테스트용 코드를 보내겠습니다. 자, 이 코드가 다 완성이 되면 시리얼 모니터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자, 헬로라고 치면 뭔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우리 데이터를 잘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위드는 그 인트로 읽는데 인트는 바이트가 한 바이트가 아니죠. 그래서 그 데이터 바이트가 틀린 거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리얼에서 한 바이트를 읽긴 하는데 리턴 값이 인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붙여주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제 캐릭터라고 이렇게 타입캐스팅 해서 바로 넣었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까 에러가 난 이유는 자, 우리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거는 바이트, 캐릭터가 가야 되는데 인트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코딩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헬로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헬로가 잘 뜨죠. 자, 월드라고 치면 월드도 잘 뜹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기능이 이 아두이노 보드에 구현됐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이제 끝나서 요거는 닫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할 부분은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두이노와 연결을 하고 이 파이썬이 제공하는 막강한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PC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을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편하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우리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의 에디터나 아니면 메모장으로 해도 되지만 작성을 하는 중간중간에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C 언어, 자바, C++ 같은 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를 다 작성한 다음에 코드가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파이썬은 컴파일 언어가 아니고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프리터 언어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 줄씩 디버깅 하는 것도 아닌데 결과를 바로바로 보니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도 주피터 노트북 이용해서 한 줄씩 코드를 확인하면서
코드 개발해 보겠습니다. 뉴에서 파이썬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일단 이름도 리네임으로 이번에는 mytest6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두이노 보드는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시리얼을 써야 되는데 그냥은 쓸 수가 없고 임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자, 임포트 해서 시리얼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 쓰는 사람들이 시리얼을 자주 쓸까요? 자주 안 쓰겠죠.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얼에 대한 패키지를 깔아야 됩니다. 패키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패키지는 모듈이나 여러 모듈이 이제 폴더에 자료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파일 구조도 보면 디렉토리 있잖아요. 디렉토리 있고 그 디렉토리에 파일이 들어가 있고 다시 디렉토리 밑에 또 디렉토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파일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쉽잖아요. 그럼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것도 모듈에 담아서 우리가 마치 헤더 파일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헤더 파일도 너무 많아지게 되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바 같은 데서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근데 파이썬에서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리얼을 쓰기 위해서는 파이시리얼이라는 거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시리얼. 파이썬은 pythod 파이썬이기 때문에 보통 이 패키지 이름에 앞에 파이를 많이 붙입니다. 파이. 자, 파이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요 파이가 붙은 시리얼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 가서 명령창을 갖고 와야 되고요. 파이썬의 패키지 매니저는 이름이 PIP입니다. PIP installs packages의 앞자를 따서 만든 반복적인 이제 이름입니다. PIP install 뭘 깔아야 된다고요? 파이시리얼을 깔아야 됩니다. 파이시리얼을 깔아서 파이썬에 대한 시리얼 기능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키지 매니저가 좋은 이유는 내가 이전까지는 무언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검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최신 버전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엉뚱한 사이트 가서 해킹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하면서 자료 조사하고 가서 이제 깔아야 됩니다. 까는 것도 내가 어디 깔지 폴더 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노드.js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쪽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아예 패키지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하면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업그레이드, 익스텐션,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시리얼을 깔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제 이 PC에서는 파이썬에서 시리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을 한번 눌러봅시다. 자, 시리얼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깔기 전에 이 실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갔다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노트북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실행해서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mytest6로 가서 자, 시리얼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런하면 이번에는 에러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내가 사용할 PC에 파이시리얼을 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포트가 됩니다. 그럼 이 시리얼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타입을 쳐주면 이 시리얼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줄이네요. 마줄. 그럼 파이 시리얼은 앞에 패키지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패키지가 아니고 지금 그 파이 시리얼에 사용하는 시리얼은 그러니까 마줄입니다. 마줄, 모줄. 자, 모줄이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시리얼을 쓰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두이노에서도 시리얼 비긴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리얼, 모듈 이름이잖아요. 시리얼에서 요 밑에 있는 시리얼을 호출해야 됩니다. 호출. 이 시리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것도 궁금할 텐데, 자, 그걸 알려고 하면 간편하게는 dir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변수, 함수, 클래스를 다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리얼을 사용할 겁니다. 시리얼. 자, 시리얼을 써서 한번 이 시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리얼은 아두이노에 있는 시리얼처럼 PC와 아두이노의 정보를 이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두이노에 있는 시리얼은 여기에는 아두이노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거고 내가 지금 파이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PC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는 PC에서 프로그래밍 했지만 업로드를 했잖아요. 내가 작성한 내가 만든 기계어를 PC에서 실행하지 않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아두이노로 보냈습니다. 아두이노를 보내서 아두이노에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파이썬 코드는 이 PC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시리얼은 이제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도 이제 궁금할 텐데, 예를 들어 그 정보를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헬프를 해줘도 됩니다. 헬프에서 시리얼. 뭔가 헬프는 도움말이잖아요. 이 시리얼이라는 게 도움말이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시리얼 어떻게 쓰는가? 이 헬프가 다 뜨죠. 헬프가 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굳이 인터넷 찾아보지 않더라도 파이썬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리얼의 문법을 보면 자, 요 시리얼도 헬프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시리얼도 헬프가 있나 한번 보면 다행히 헬프가 또 있네요. 자, 헬프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리얼에서 얘가 먼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내가 통신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PC에는 포트,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터미널이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의 터미널에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하죠. 정보를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포트가 많은데 포트 중에서 나는 COM6를 사용할 겁니다. COM6. 그래서 속도는 얼마로 했습니까? 내가 아까 프로그램 할 때 이 보드에 속도를 9600으로 맞췄습니다. 9600으로 맞추어서 시리얼을 이제 만들어요. 이 시리얼을 만드는데 요 시리얼이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도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는 어딘가에 레퍼런스로 이제 전달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만들어 놓으면 여기 접근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자, 그걸 C 언어에서는 포인트라고 불렀는데 지시자를 통해서 포인터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했는데 보통 파이썬, 자바 같은 데는 포인터 쓰지 않기 때문에 레퍼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레퍼런스는 변수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가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난 아두이노를 하니까 아드라고 할까요? 아드로 이제 받겠다. 자, 아드로 받았습니다. 그럼 아드가 뭔지도 궁금하잖아요. 타입해서
이 add가 도대체 정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add는 시리얼 밑에 시리얼 win32 밑에 시리얼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가고 있죠. 자, 어쨌건 자, 시리얼을 우리가 아두이노에 저장했으면 이 아두이노에서 함수 기능을 써서 이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add라는 변수에 존재하는 변수 함수 클래스가 뭔지 보려면 dir 한번 해봅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쓰는 거는 read write를 주로 쓰겠죠. read write를 주로 씁니다. 자, 여기 read도 있고 write도 있습니다. 그 read write. 자, read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짠 코드를 보면 일단 write부터 해야겠네요. write부터. 자, write부터 하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아두이노의 writ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의 write. 자, write를 해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hello라는 거 한번 보내볼게요. 자, 보내면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있는 문자열은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두이노는 기능이 좀 부실한 보드입니다. 기능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리얼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문자열을 쓰긴 쓰는데 그 문자열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C 언어에 썼던 캐릭터, 자바에 썼던 그 캐릭터, ASCII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1바이트짜리 저장 공간을 가진 글자 하나당 1바이트를 할당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아두이노와 같은 부실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PC와 같은 성능이 우수한, 그 다음에 꼭 파이썬 이용해가지고 영어만 전달한다고 볼 수도 없죠. 한글도 쓸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쓰는 이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를 쓰는데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코드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이 다 유니코드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아두이노는 시리얼을 쓰기 때문에 유니코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니코드 처리를 못하죠. 유니코드 처리를 못해서 이 문자열을 캐릭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캐릭터라고 부르지 않고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트로 바꾸어서 정보를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바이트로 보내면 어떻게 바꾸지? 자, 여기 있는 헬로 한번 볼까요? 자, 이 S에다 한번 저장한다고 하면 헬로를 저장했어요. 자, 런하면 저장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타입을 한번 봅시다. 타입을 보면 S는 뭘까? 하면 스트링입니다. 여기서는 스트링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유니코드인데 얘를 바이트로 바꾸고 싶어요. 바이트로 바꾸는 방법은 바이트가 알파벳 뭐로 시작합니까? B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B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입을 보면 바이트라고 나오겠죠. 이거 굉장히 쉽죠. 근데 나는 그렇게 쓰기 싫고 스트링으로 했다가 이 스트링을 바이트로 바꾸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할까? 하면 자, 요 S 스트링에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인코드라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인코드. 자, 인코드는 부호화를 하는 거죠. 부호화. 그러니까 부호화는 이제 암호화를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다는 거니까 이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run 한번 하면 에러는 없는데, 그럼 우리 숫자로 바꾼 이 C를 한번 보면 C는 자, 스트링을 바이트, 일반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자, 얘는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습니다. 스트링에서 바이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있는 write를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바이트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자, 바이트로 월드라고 썼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어요. 스트링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그럼 바이트에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인코드의 반대말은 디코드니까 자, 디코드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코드는 코드화 된 거를 D한다. D는 떨어져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를 다시 원상복구해서 문자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타입 S를 하면 당연히 스트링이 나오겠죠. 자, 요걸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아두이노에서 write를 하려고 하면 스트링은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타입을 바꿔야 됩니다. 타입 바꾸는 방법은 앞에 바이트를 의미하는 B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 쪽에 헬로라고 하는 5바이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뭐가 나왔어요? 5바이트 잘 썼다고 나왔죠. 자, 이걸 다 썼으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련 함수는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파이썬에 인풋 아웃풋 할 때 우리 많이 봤던 거 read, 그 다음에 read line, read lines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read 하고 싶으면 아두이노에서 read에서 몇 바이트 읽을 건지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바이트 읽는다고 하면 한 바이트 읽는 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C에다가 한번 받아볼까요? 그럼 C는 뭔가 하면 이 C는 타입이 뭐겠어요? 자, read는 스트링으로 받을 수 없죠. 유니코드로 못 받습니다. 시리얼은 옛날에 나온 방식이라서 ASCII 코드로만 통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ASCII 코드는 파이썬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이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타입은 바이트로 나올 겁니다. 자, 한 바이트 읽었습니다. 한 바이트 읽은 거를 스트링에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C.에서 디코드를 해줘야죠. 자, 디코드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S를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S 하면 뭐가 나와요? 꺽쇠 나오죠. 꺽쇠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아두이노 프레임 할 때 내가 헬로라고 치면 꺽쇠를 받아서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여서 다시 회신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온 ASCII가 PC 쪽으로 온 겁니다. 그럼 다시 C로 가서 이번에는 아두이노에서 read line이라고 할까요? 자, read line 한번 해봅시다. 자, read line에서 C 쪽에 뭔가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read line은 당연히 엔터키 만들 때까지 읽는 거겠죠. 그럼 얘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C.decode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트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 print s 한번 해봅니다. 그럼 헬로를 완전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 자,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 데이터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보낸 데이터가 PC 쪽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serial.available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함수가 여기도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해당하는 함수가 inWaiting이라는 함수입니다.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in waiting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하면 0이죠. in waiting이 0이라는 말은 아두이노 보드에서 나한테 보낸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다시 write 한번 해볼까요? 자, 바이트로 월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쪽에 월드를 썼으면 이 아두이노는 재빨리 이 단어에다가 대괄호를 붙여서 나한테 회신을 해줬겠죠. 자, 이 경우에 웨이팅이 있을까요? 웨이팅이 있네요. 글자가 9글자나 있습니다. 많이 왔네요. 자, 여기 5글자네요. 5글자. 5글자고 대괄호 붙고 프린트 라인을 했으니까 엔터가 더 붙었겠죠. 엔터 2자 붙여서 9자가 왔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 다시 바이트로 한번 받아볼까요? 리드 라인으로 하면 엔터키 있는 데까지 다 받으니까 런해서 또 받습니다. 받은 거 이 S 문자열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 넣을까요? C.decode에서 붙여 놓고 자, 이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좀 hello 온 거, 그 다음에 world까지 내가 받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파이썬에서 받을 수가 있고 PC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쓸 수도 있다. 뭘 위해서? 뭘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 파이썬에서 아두이노를 제어해서 이 아두이노에 여러가지 센서 붙을 수가 있죠. 혹은 아두이노에 여러가지 액추에이터, 동작자하는 장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들을 손쉽게 파이썬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